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우리 사는 이야기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자분이 보내주신 이야기 시작해볼게요. 안녕하세요.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평범한 20대 후반 남자입니다. 제 주위에 자꾸만 이상한 일들이 생겨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처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군대를 전역하고 대학에 복학을 했을 시점부터였습니다. 제가 다니는 학과가 보건계통이라 아무래도 여자 동기나 후배가 훨씬 많았었는데 유독 저를 피하는 여자 후배가 하나 있었습니다. 보건계통학과가 다들 그렇듯 정해진 시간표에 한 학년이 전부 같이 듣는 수업이 많아 복학한 저와 그 여자 후배는 매번 같은 강의를 듣고 심지어 동아리까지 같은 동아리라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는데 저와는 대화를 자꾸 피하고 저와 단둘이 한 공간에 있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할 정도로 저를 꺼리던 후배라 저는 단지 숫기가 없거나 아니면 제가 안 좋은 행동을 했었나 싶어서 그 후배에게는 항상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그 즈음부터 제게는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제 원룸 자취방에 제 사진들이 문틈에 꽂혀 있기도 하고 어떤 날에는 제가 사용하는 욕실 유리에 사랑해라며 누가 손으로 써놓고 가기도 하고 주방에 라면이나 과자가 놓여 있기도 하는 등 이상한 일들이 자꾸 생겼습니다. 1년 단위로 계약한 원룸이라 방을 빼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주말에는 근처에 자취를 하는 친구 집에서 신세를 지기도 했었습니다. 매일 벌어지는 일도 아니었고 한 달, 4개월 등 주기도 일정하지 않게 일어난 일이라 친구들에게 말을 해줘도 부럽다는 식으로 일갈해 버리기 일쑤라 푸념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한 학기 만에 거리는 조금 걸리지만 집에서 학교로 통학을 하기 시작했고 그 뒤로는 이상한 일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한 게 누군가 나를 스토킹한다면 내가 여자친구가 생기게 되는 것도 알게 될 테고 그러면 더 이상 스토킹을 하지 않을 것만 같아 주위 동기나 친구들에게 여자를 소개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조심스러워하던 후배에게 넌지시 주변에 소개해줄 여자가 없냐고 물었던 날이 있었는데 별로 대답을 기대하고 물었던 질문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후배는 흔쾌히 그러겠다면서 번호를 알려주었고 그렇게 나간 자리에서 만나게 된 사람이 지금의 아내입니다. 그러면서 알게 된 것은 후배가 소개시켜줬던 사람이 바로 후배 언니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후배에서 처제가 된 셈이죠. 아내와는 서로 처음부터 소위 죽이 잘 맞았습니다. 대화가 통했을 뿐만 아니라 서로 관심사도 갖고 우연한 계기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되니 운명인가 싶기도 했습니다. 후배가 소개시켜줬던 터라 데이트를 할 때도 곧잘 셋이서 잘 모여다니기도 했고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 처음에는 저를 꺼려했던 후배도 점점 편하게 절 대해주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나 졸업도 하고 원하던 직장에 자리를 잡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결혼 이야기가 오갔습니다. 집안끼리 형편도 비슷했고 제가 안정된 직장에서 자리도 잡았기에 무리 없이 결혼 승낙을 받아내었습니다.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이 진행될 것 같았지만 그 즈음 다시 제게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여느 날처럼 아내를 처가에 데려다주고 다시 제 차로 향했는데 차 문틈에 작은 편지가 꽂혀있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아내가 몰래 놀래키려고 준비한 편지인가 싶어서 펼친 편지에는 아내가 이제껏 만난 남자와 그 남자들과 찍은 사진이 여러 장 있었고 이런 걸레와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아내에게 편지를 보여주었고 아내는 화가 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더군요. 분명 아내와 관련이 있는 사람인데 분명 결혼하는 걸 질투하는 친구 중에 한 명일 거라며 친구들에게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후에는
제 집으로 또 하나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편지 안에 하얀 알약 같은 것도 같이 들어있더군요. 결혼하면 죽어버릴 거라면서 평생 후회하고 싶지 않으면 헤어지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정말 누가 한 짓인지 짐작조차 되지 않으니 저 또한 신경이 쓰여서 미쳐버릴 것만 같더군요. 아내는 지난번 그 일이 있고 나서 친구들과 모두 연락을 끊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일 없을 테니 걱정 말라며 다독이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대학 시절 그때 그 일이 떠올라 아내 친구보다는 제 주위 사람일 것만 같아 안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런 일 때문에 아내를 놓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혼을 강행했고 우여곡절이 있고 나서야 저희는 결혼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하게도 드문드문 날아오던 편지가 결혼식을 올린과 동시에 더 이상 오지 않더군요. 더불어 신혼생활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그날 이후로 2년간 그때의 일을 잊고 살았습니다. 정말 결혼하면 이 사람과는 잘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맞듯이 저희는 한 번의 다툼도 없이 잘 지냈습니다. 그러다 저희는 그렇게 바라던 아이를 갖게 되었을 때 저는 정말 더 이상 바랄 게 하나 없다고 생각이 들 만큼 좋았습니다. 그렇게 제가 행복에 겨워하고 있을 때 다시 예전의 그 일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상한 번호의 발신으로 제게 문자가 와서는 지금 가진 아이는 네가 아빠가 아니야. 그러니 후회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지워. 라는 등 말도 안 되는 내용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정말 제 인생에서 행복한 순간마다 이런 일이 생기니 그땐 정말 무섭고 소름 끼치기보다는 화가 나더군요. 도대체 누가 어디서 절 지켜보고 있기에 이런 일들을 벌이는지, 그리고 계속 이런 식으로 일이 생긴다면 미쳐버릴 것만 같아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누구인지 처벌은 못하더라도 얼굴이나 보자는 식으로 신고를 했습니다. 이런 피해는 금전적으로나 신체적으로 위해를 가한 것이 없어 처벌을 받게 하기도 까다롭고 잡는 것도 어렵다고는 하지만 더 이상 당하고 살 수는 없어 신고를 했습니다. 제가 신고를 한 걸 그 사람도 아는지 더 이상 이런 편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아내의 태교에만 집중할 수 있었고 출산 예정일을 2주 앞둔 어느 주말 새벽에 일이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났을 때 집에서 뭔가 타는 냄새와 함께 연기가 자욱하게 올라와 있었습니다. 얼마나 누워서 연기를 마셨는지 헛구역질이 나고 머리가 띵해 자리에서 일어났을 때 몸이 휘청휘청 거리더군요. 아내를 붙잡고 여기를 나가야 하는데 몸에 힘은 안 들어오고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 눈을 제대로 뜨기도 힘들었습니다. 그 순간 누군가가 신고한 119 구급대원 분들이 저희 집 문을 부수고 들어오셨고 다행히 큰 화를 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저는 응급실에서 꼬박 신세를 져야 했고 아내는 충격에 하혈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오밤중이라 산부인과를 찾을 수 없었던 우리는 날이 밝는 대로 출산이 예정되어 있던 병원을 찾아 예정일보다 이르게 제왕절개를 하였습니다. 제발 아이랑 아내가 잘못되지 않게 해달라고 수술실 밖에서 애타게 기도를 하고 있던 저에게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난밤 저희 집 화재에 대해 걸려온 전화였는데 저희 집 작은 방에서 초를 태운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아마 그것이 옷자락에 옮겨 붙어서 불이 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분께서는 저희 부부의 실수가 아니냐는 식으로 추궁을 하셨습니다. 상식적으로 그 오밤중에 작은 방에서 왜 초를 태우고 잠이 들었겠냐며 억울하다고 말씀을 드리니 좀 더 조사를 해보시겠다고 하더군요. 그 다음날 다시 경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불이 나던 날 저희 집에 누군가가 들어온 것을 CCTV로 확인을 했다고 확인해보지 않겠냐는 연락이었습니다. 저는 불이 났게 경찰서로 달려갔고 경찰분과 함께 본 영상 속에는 모자와 후드를 눌러 쓴 여자가 보였습니다. 자연스럽게
저희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걸음걸이나 전체적인 키가 저희 처제와 비슷해 보였습니다. 더구나 처제이면 저희 집 비밀번호를 알고 있기도 해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경찰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다시 조사를 해보고 연락을 주겠다고 합니다. 다시 며칠 뒤 경찰서에서 걸려온 전화는 범인 잡았다며 확인을 해보라고 하는데 범인이 바로 저희 처제였다고 합니다. 설마라고 생각했던 일이 진짜였다니. 경찰서에서 아내와 함께 도착을 했을 땐 경찰이 처제의 일기장을 보여주고 범행 도구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일기장을 함께 본 저희 부부는 말을 잃었습니다. 일기장 속 내용은 바로 처제가 저를 짝사랑하는 내용과 언니가 죽었으면 좋겠다는 내용 등 믿기 힘든 이야기들이 적혀 있었고 구치소에 있던 처제에게서 자초지종을 듣게 되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저를 남몰래 짝사랑했고 얼떨결에 언니를 소개시켜 주었는데 그게 결혼까지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그 순간을 매일 후회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말리려고 편지를 보낸 것도 처제였고 저와 아내 사이에서 아기까지 생긴다고 하니 엄청난 질투심에 집에 불까지 질렀다고 합니다. 정말 이야기를 듣는 내내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내 역시도 생각지도 못한 사실에 말을 잃었고 처제에게 다가가 앞으로 다시는 보지 말자며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처제는 방화로 실형을 살게 되었고 저희 부부는 그런 처제와 인연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그때의 트라우마를 극복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였고요. 우리 사는 이야기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